중학교 1학년 미래엔 첫 번째 스페셜 단원입니다. 이번 스페셜 단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문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1과부터 7과까지 핵심 문법들을 잘 속지하고 있다면 이번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지금까지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피카소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복습해 보겠습니다. The World of Picasso, 피카소의 세계. Pablo Picasso was born in Spain in 1881. 피카소는 태어났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났고요. 1881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in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in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이 전치사 중에서 in을 장소에 쓰게 되면 좀 넓은 장소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나라니까 넓은 장소이죠. 그래서 in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에서도 in을 쓰는 경우는 좀 긴 시간이죠. 여기는 1881년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니까 전치사 in을 썼죠. 자, 그리고 이 문장 속에 스페인에서 라고 하는 것도 한 의미 덩어리고 1881년에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 정보 덩어리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의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요? 1881년에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권 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소에 관한 정보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두 개를 동시에 나열할 때 보통은 장소에 관한 정보를 먼저 쓰고 시간에 관한 정보를 나중에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느끼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1881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인 거죠. 우리 지난 3과에서는 시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문장 전체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피카소가 1881년에 태어난 것은 과거이니까 여기에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고 있죠. 3과의 시제 문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개념이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His father was an artist too. 그의 아버지도 역시 화가였습니다. to 같은 이런 부사가 붙어서 뭐뭐도 역시 이런 뜻이 되죠. But young Picasso could paint better than his father. 하지만 젊은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더 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than his father. 아버지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문법 복습합니다. 여기 있는 could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것이 조동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동사 can에 대해서는 우리가 3과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원래 모양은 can이죠. 그리고 이 조동사 can을 과거 시제로 만들기 위해서 could로 모양을 바꾼 겁니다. 조동사 ca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이 있었죠. 능력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고 가능성의 의미도 있었다, 그죠? 그리고 허락이나 요청을 구할 때 등등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조동사 can이었습니다. 그러면 ca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들 중에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아버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better 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비교급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비교급에 관해서는 우리가 7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죠? better는 잘이 아니라 더 잘이라고 하는 비교의 의미니까 이거의 원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죠. 특이하게도 이 단어의 원급은 well입니다. well의 비교급이 better이고 그리고 최상급이 best입니다. 그러면 또 판단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이 well의 품사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well은 잘이란 뜻의 부사이죠. 지난 7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특이하게도 이 bett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은 형용사 good의 비교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etter의 원급이 뭐냐라고 하면 형용사로서의 원급은 good이고 부사로서의 원급은 well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급을 배우면서 여기에 있는 than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다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his father 다음에 생략된 말을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뺏기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릴 수 있었던 것보다 피카소는 더 잘 그릴 수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뒤에는 could paint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Picasso painted his mother when he was 14 years old. 피카소는 그렸습니다. 엄마를 그렸습니다. 언제 그렸냐면 그가 14살이었을 때 그렸습니다. 자, 이때 he라고 하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피카소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자, 이 문장 속에 when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또 반가운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죠. 이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when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는 지난 6과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특히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앞에 있는 피카소부터 mother까지 하나의 절과 그리고 he부터 old까지 또 하나의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는 달리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앞의 덩어리를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가 붙어 있는 바로 뒤의 절, 이것을 종속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종속 접속사라고 불렀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피카소가 14살이었을 때 엄마를 그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뒤에 있는 이 종속절이 부사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절은 절인데 부사같이 쓰인 절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면 이 부사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는 문장 속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when 이하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주절만 가지고도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죠. 또 부사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리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면 when부터 14 years old까지 이 덩어리를 통째로 주절 앞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when he was 14 years old, Picasso painted his mother.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속절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종속절 중에서도 부사처럼 쓰인 절, 부사절로 쓰였을 때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종속 접속사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when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The painting was so good and it looked real. 그 그림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는 페인팅은 그림이라고 하는 명사이죠. 근데 명사 앞에 이렇게 더가 붙었습니다. 더 같은 이런 것을 정관사라고 했었죠. 정관사 더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을 얘기할 때 더를 붙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 앞에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이 그림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그림이기 때문이죠. 바로 앞 문장에서 피카소가 엄마를 그렸다라고 했으니까 그 엄마를 그린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진짜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t은 대명사이죠. 가리키는 명사를 앞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the painting, 그 그림, 이것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ook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난 3과에서 배웠던 감각동사라는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감각동사는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서 사물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주어의 느낌이나 인상을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look은 시각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look은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어떠하게 보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각동사였었죠. 그러면 이것이 감각동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뒤에 형용사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형용사가 없을 때는 like라는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따라오면 이것이 일반 동사가 아니라 감각동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뒤를 보니까 re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감각동사를 쓰인 look이니까 진짜같이 보였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피카소가 엄마 그림을 그렸는데 어찌나 잘 그렸는지 진짜처럼 보였다. 마치 사실처럼 보였다. 사진같이 똑같이 그렸던가 봅니다. This time is his realistic period. 이 시기가 그의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현실주의 또는 다른 말로 사실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이 사진처럼 똑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화법을 현실주의,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던 시기를 몇 개로 나눴을 때 그 초창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죠. 이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의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실주의 시기 또는 현실주의 시기라고 부른답니다. When Picasso was 20 years old, he moved to Paris. 피카소가 20살이었을 때 그는 파리로 이사 갔습니다. 역시 여기에 있는 when도 좀 전에 나왔던 종속 접속사. 그리고 이 when은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피카소가 20살이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 종속절이죠. 그리고 he moved to Paris라는 부분이 주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when Picasso was 20 years old는 자리가 바뀐 거죠.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주절 앞으로 통째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종속절이 부사절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이 종속절 중에도 명사절이 되는 경우, 형용사절이 되는 경우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부사절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사절은 이렇게 자리를 통째로 옮길 수도 있다. Then one of his friends died. 그때 그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피카소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살했다고 하죠. 자, 여기에 one of라고 하는 말은 뭐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항상 복수의 명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만 뭐뭐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his friends에 s가 붙어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He was very sad. 그는 매우 슬펐습니다. 이때 he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를 말하는 대명사이죠. He started painting in blue.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In blue라는 말은 파란색으로, 색깔 중에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he도 역시 피카소이겠죠? 자, 이 문장 속에 우리 pain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때 painting은 그림이라는 명사가 아니죠. 문법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he가 주어이고 start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뒷자리에 paint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죠? 첫 번째는 동명사, 두 번째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준동사이죠. 동사에서 출발했고 동사에서 파생되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닌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것이 주운동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정형 동사라고도 불렀죠. 그러면 동사에 ing를 붙인 이런 모양이 동명사도 될 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이 명사 쪽에 가까우면 동명사이고 형용사 쪽에 가까우면 현재 분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림 그리기 또는 그림 그리는 것 정도로 해석되죠. 그러면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이 자리는 동명사 ing였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문으로 따져보면 이 start는 동사 중에서도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리고 타동사 바로 뒷자리니까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이고 또 실제로 목적어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painting은 동명사가 확실하죠. 우리 동명사 문법에 관해서는 사과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사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동명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He painted sad, lonely, and poor people like old guitar player on the street. 그는 역시 피카소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렸냐면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3개나 나열되고 있죠.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를 여러 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형용사들이 전부 다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방금처럼 같은 성질의 덩어리를 여러 개 나열할 때 이것을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열할 때는 이런 등위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전부 다 and를 넣을 필요가 없이 and는 마지막에 한 번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슬프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렸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면서 like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like는 뭐뭐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든 기타 연주자, 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슬프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그림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This time is his blue period. 이 시기는 그의 blue period입니다. blue라고 하는 말은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인 blue는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blue period는 중의적인 의미이겠죠. 친구가 자살하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비극적인 그런 분위기의 작품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피카소의 작품에 담겼던 인물들은 대체로 고독하고 슬픔에 잠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죠. 푸른색이나 청록색 계열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갑고 치부한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Later, Picasso found happiness. 그러고 나서 나중에 피카소는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found는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피카소가 행복을 찾게 만들었던 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리비에와 사랑에 빠진 것이 또 이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찾았다고 하죠. He started using the colors pink and orange more. 그는 시작했습니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색깔들이냐면 분홍색이라든지 오렌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나서 more를 붙였네요. 그러면 많이가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more를 푸는 순간 역시 비교급 문법이 떠올라야죠. 그렇다면 이 more의 원급을 말할 수 있어야죠. 많이라고 하는 말은 much가 원급이죠. 그리고 더 많이 하면 more이고 가장 많이라고 할 때는 most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much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해석을 해보니까 많이라고 했었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much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확인하고 가야죠. 여기에 있는 using은 동사 use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ing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힌트는 앞에 있는 동사에 있죠. start가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뒤가 목적어 자리이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 사용하기이니까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명사입니다. This time is his rose period. 이 시간은 그의 rose period입니다. 장밋빛 시대라고 하죠. 실제로 이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은 서커스의 고개사라든지 광대라든지 배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죠. 또 그런 인물들 아무래도 따뜻하고 서정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홍색이나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을 많이 사용해서 색깔 자체가 굉장히 밝은 그런 색조를 이뤘다고 하죠. A few years later, he also got interested in African art. 몇 년 뒤에 그는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관심 분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 interested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interest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interest가 누구누구의 관심을 끌다, 누구누구의 관심을 보이다 라는 동사이거든요.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interesting이 있고 interested가 있습니다.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라는 뜻이고, interested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어진 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에 거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 밑에 것을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interested는 원래 interest에서 파생된 과거 분사이지만 이 과거 분사가 형용사적인 속성만 남아서 이제는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형용사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었죠. 분사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몇 년이라고 하는 말은 1년을 말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2년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ear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Finally, Picasso began a new art style, Cubism. 마침내 이런 것이 부사이죠. 피카소는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미술 스타일, 큐비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콤마는 열과하고 나열하는 콤마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라는 동격의 콤마라고 했었죠. 새로운 미술 스타일이 바로 큐비즘입니다. 입체주의 또는 입체파라고 합니다. 미술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친구들은 이 입체파가 대상을 어떤 한 시점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동시에 파악하고 이것을 약간은 좀 기하학적인 형태로 재구성해서 해체해서 그리는 이런 스타일을 큐비즘이라고 합니다. 피카소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은 이 입체주의라는 것이 어떤 느낌의 작품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He liked painting faces from the front and from the side. 그는 역시 피카소를 가리키는 대명사겠죠? 좋아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얼굴들을 그리는데 어디서 그리냐면 앞면에서부터 그리는 거, 그리고 옆면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정면에서 그리고 또 측면에서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페인팅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죠. 앞에 동사가 타동사이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기 명사처럼 해석되니까 역시 이 자리도 동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명사는 동사적인 속성과 명사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적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들을 그린다 라고 해서 얼굴들은 역시 페인트라는 동사 입장에서 보면 또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목적어를 가지는 것은 또 동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페인팅이라는 말에는 동사적인 속성 그리고 명사적인 속성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해석을 해봐도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의 느낌과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느낌이 함께 결합되어 있죠. 이런 것이 동명사이다. So he started painting a face from the front and the side at the same time. 그래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자리도 동명사이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앞면에서부터 그리고 옆면에서부터 the front와 the side를 함께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앞면 그리고 옆면에서부터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at the same time을 대문자로 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앞면을 그리려면 앞면만 그리고 옆면을 그리려면 옆면만 그려야 되는데 이 피카소는 특이하게도 앞면과 옆면을 동시에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2차원이라고 하는 평면에 3차원의 입체를 그린 거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겁니다. He became very famous. 그는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became은 become의 과거형이죠. 피카소 saw things differently. 피카소는 봤습니다. 사물들을 봤는데 다르게 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라는 말이죠. Even his fashion style was different. Even 같은 말은 심지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얘기할 때 even을 쓰죠. 그의 패션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He wanted to buy this style of trousers, but he couldn't find any. 그는 역시 피카소이죠. 원했습니다. 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스타일, 트라우저는 바지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바지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중요한 문법이 하나 떠올라야죠. want가 동사이죠. 근데 동사 뒤에 동사처럼 보이는 것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주운 동사, 그리고 그 주운 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부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사 중에서도 앞에 to가 붙어 있는 이런 부정사를 to 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to 부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도 준동사 중에 하나이니까 동사의 속성과 함께 다른 품사의 속성을 가지는데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앞에 있는 want는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죠. 그러면 바로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 또 해석을 해봐도 사는 것, 사기를 원했다라고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이것은 명사처럼 쓰인 것이 맞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바지를 사고 싶었지만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couldn't는 역시 can't의 과거형으로 쓴 것이죠. 사소한 거긴 하지만 가운데 있는 but은 접속사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중요한 절이고 이럴 때 쓰인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등위 접속사가 중요하지만 2학년 이상부터는 종속 접속사의 세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Everyone said when you wear them you look short and fat. 모두가 말했습니다.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 이제는 좀 익숙하죠?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네가 그것들을 입을 때 여기서 너는 피카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에서 나왔던 바지, trousers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네가 그 바지들을 입을 때 너는 보인다, 짧아 보인다, 즉 키가 작아 보인다, 그리고 뚱뚱해 보인다, 살이 쪄 보인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look도 그냥 동사가 아니라 감각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뒤에 형용사 short도 있고요. 바로 뒤에 또 형용사 fat도 있죠. 그러니까 작아 보인다, 뚱뚱해 보인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당연하게도 앞에 있는 절이 종속절이고 뒤에 있는 절이 주절입니다. So, he had to make a special order. 그래서 그는, 역시 피카소이죠. 특별한 주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특히 조심해서 봐야죠. 부정사를 배우고 났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는 to하고 동사 원형이 보이면 이것이 마치 to 부정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 문장 속에서 to make는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had to라고 하는 덩어리를 봤었어야 합니다. 이때 had to를 조동사라고 했었죠? 조동사 had to에 대해서는 7과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원형은 have to인데요. 이때 have to는 의무의 뜻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동사가 나왔으면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make입니다. 특별한 주문을 만들어야 한다. 주문을 만들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문을 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특별한 주문을 해야 했다. 원하는 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특별 주문을 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Picasso died at the age of 91 and until then he never stopped trying new things. 피카소는 죽었습니다. 9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until then, 그때까지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멈추지 않았냐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and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연결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until then 이런 말들은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때까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rying도 역시 ing인데 바로 앞에 있는 stop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이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이고 시도하는 것, 시도하기라는 명사처럼 해석되는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방금 문장 속에서 stop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절에서 die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이죠.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동사와 타동사에 관해서는 5가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으니까 5가 문법을 복습하길 바랍니다. He showed us the world in a special way. 그는 역시 피카소이죠.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In a special way.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도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에 있는 show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동사 바로 뒤를 보니까 우리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있고 세상을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목적어를 2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 기본적으로 이 show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방금 여기 있는 show처럼 목적어를 2개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이것을 이중 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수여동사라고도 불렀죠. 이 수여동사에 관해서는 역시 5가 문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 중에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불렀고 무엇무엇을 이런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꿨을 때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show 같은 경우는 to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he showed the world to us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피카소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문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제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시제 문법을 복습하는데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 7과에서 배웠던 비교급에 관해서도 복습하기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동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면 참 좋죠? 뿐만 아니라 접속사, 그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이 본문 속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 동사 중에서도 다양한 동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감각동사도 몇 차례 나왔고요. 그리고 주운동사, 다른 말로 비정형 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도 나왔죠. 그리고 동명사도 나왔죠. 이번 단원에 분사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준동사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분사에 관해서 배우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감각동사와 함께 수요동사도 한 번 더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 7과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법을 공부했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느껴지죠? 앞으로도 새로운 문법을 많이 배워나갈 것인데 그렇게 배운 내용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차곡차곡 알차게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